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중학생들이 식판에 그은 선 하나 때문에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더욱 놀라운 건 이 사건이 CNN 특집 방송에까지 소개되면서 미국의 수많은 학교와 호텔들 사이에서 한꺼번에 한국의 특수식판을 구하려는 바람에 대란이 벌어질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 한 유명 호텔 체인에서는 이 식판만 들여놓았을 뿐인데 음식물 쓰레기가 70%나 줄어드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스탠포드 대학교의 식품안전연구원은 이 식판의 연구 결과를 보고 식품업계의 혁명이라며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중학생들은 식판에 도대체 뭘 했길래 미국 전역을 이토록 열광시킬 수 있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캐서린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출근 전에 메일함을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있어요.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아침, 11살 된 딸 에밀리의 학교에서 온 이메일을 보게 됐죠. 환경 보호를 위한 새로운 급식 시스템 도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학교 공지사항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이메일 내용은 기존의 플라스틱 접시를 종이 접시로 교체한다는 거였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좋은 정책이라고 단순히 생각했죠. 이런 변화는 우리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흔한 일이었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특히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은 편이니까요. 에밀리도 이 소식을 듣고 신이 났어요. 엄마, 우리 학교가 환경을 생각하는 학교가 되는 거예요. 라며 좋아하더군요. 그때까지는 저도 그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환경 보호라는 이상적인 목표에 눈이 멀어 현실적인 문제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못했던 거죠. 이 정책이 시행되기 전 학교는 학부모 회의를 소집했어요. 체육관에는 약 20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모였는데 대부분은 저처럼 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파워포인트를 통해 환경 보호를 위한 혁신적인 변화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죠. 우리 학교는 매년 약 12만 개의 플라스틱 접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간 약 1.2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만들어내는 셈이죠. 이제 우리는 변화를 시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나고 질문 시간이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과학 교사 출신인 한 학부모의 질문이 날카로웠죠. 종이 접시가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괜찮을까요? 안전성은 검증되었나요? 교장 선생님의 답변은 다소 모호했어요. 적응 기간을 거치면 문제없을 것이라고만 하더군요. 그때 저는 왜 그 학부모의 걱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저는 그 상황에서 변화는 항상 불편함을 동반하는 법이에요. 하지만 환경을 위해서라면 감수할 만하지 않나요? 라고 말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새로운 급식 시스템이 도입되고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에밀리가 보건실에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학교에 도착해보니 에밀리의 손등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점심시간에 뜨거운 스프가 담긴 종이 접시가 휘어지면서 손에 화상을 입은 거였어요. 보건 선생님 말씀으로는 1도 화상으로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하셨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즉시 학교에 연락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에밀리의 사고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였어요. 다른 반 아이들도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 와중에 어이없는 사실은 학교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숨기고 있다는 거였어요. 급하게 소집된 학부모 회의는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체육관은 이번에도 가득 찼지만 분위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죠. 저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소리로 항의했어요. 이게 무슨 환경보호입니까?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지난 2주 동안 무려 15건의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뜨거운 스프나 스투가 메뉴로 나온 날에는 항상 문제가 발생했죠. 학교 측은 이런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었어요. 한 학부모는 자신의 아이가 매일 아침 급식 시간이 두렵다고 말한다며 분노에 찬 채로 외쳤어요. 다른 학부모는 학교에서 다친 이유로 자신의 아이가 이제 뜨거운 음식은 아예 먹지 않으려 한다고 했고요. 환경보호라는 명분 아래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통을 겪고 있었다니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학교 측의 반응은 실망스러웠어요.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세요.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심지어 한 행정직원은 아이들이 조심해서 들면 됩니다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했어요. 그 순간 체육관이 발칵 뒤집혔죠. 결국 학부모들은 주기적으로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어요.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학교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죠. 첫 모임에는 15명 정도가 참석했는데 모두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플라스틱으로 돌아가자니 환경 문제가 걸렸고 종이를 계속 쓰자니 안전 문제가 있었죠. 어떤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식기를 가져오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지만 오히려 그게 더 위생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세 번째 모임 때였어요. 항상 조용히 앉아있던 한 아시아계 학부모가 손을 들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김은서였죠. 저는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인데 한국의 급식 시스템은 완전히 달라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은서 씨에게 쏠렸어요. 솔직히 저는 반신반의했어요. 다른 나라의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굳이 왜 꺼내는 거지 하는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은서 씨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한국의 모든 학교에서는 스테인리스 식판을 사용해요. 안전하고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좋습니다. 한번 구입하면 몇 년이고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자 즉시 반박하는 목소리가 나왔어요. 스테인리스요? 그건 너무 무겁고 불편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애들이 또 다치면 어떻게 하죠? 비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은서 씨는 이런 날카로운 질문들 앞에서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저도 다른 학부모들의 우려에 공감했죠. 스테인리스라니 무거워서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다치는 건 시간 문제였거든요. 그때였어요.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던 한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그의 목소리에는 유독 힘이 실려 있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브라운 박사였죠. 제가 식품안전연구원으로 일하면서 한국의 급식 시스템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습니다. 순간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브라운 박사의 말은 계속됐죠. 한국은 급식 위생 관리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예요. 제가 지난해 발표한 논문에서도 다룬 내용인데 특히 한국에서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식판 시스템은 주목할 만해요. 그는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더니 몇 가지 데이터를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스테인리스 식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열에도 강하고 플라스틱처럼 화학물질이 녹아나올 우려도 없어요. 실제로 미국 내 몇몇 학교에서 시범 운영한 결과도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시카고의 한 사립학교 사례를 보여줬어요. 이 학교는 2년 전부터 스테인리스 식판을 도입했는데 급식 관련 안전사고가 98%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연간 플라스틱 쓰레기도 1.5톤이나 줄었죠.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특히 비용 문제였죠. 하지만 저희 학교 현실에 맞을까요? 세척시설은 어떻게 하고 초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브라운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세척 과정은 초기에는 도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장비와 관리만 있다면 오히려 더 비용 효율적이에요. 시카고 사례를 보면 초기 투자 비용은 3년 만에 회수됐습니다. 그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더구나 요즘 나오는 스테인리스 식판은 예전과 달라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손잡이 부분이 뜨거워지지 않고 무게도 많이 가벼워졌죠. 한국에서는 7살도 안 된 유치원생들이 무리 없이 사용하고 있답니다. 브라운 박사의 설명을 들으며 제 마음속 의구심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가 언급한 안전성 통계였죠. 한국의 학교들은 스테인리스 식판 도입 후 급식 관련 안전사고가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예요. 모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학부모들 사이에서 작은 속삭임이 오갔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늘어났죠. 저도 모르게 은서 씨를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그녀의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은서 씨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영양사 친구에게 연락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그쪽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에밀리의 화상 입은 손등이 떠올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은서 씨에게 연락했어요. 어제 말씀하신 영양사분과 연락이 닿았나요? 은서 씨의 답장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그녀의 친구는 현재 서울의 한 학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었고 우리와 화상회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게다가 그녀는 미국 유학 경험도 있어서 영어로 소통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날 오후 3시쯤 카페에서 화상회의가 시작됐어요. 서울은 이른 아침이더군요. 화면 속 영양사 김지은 선생님은 아직도 학교에 남아 있었어요. 그녀의 뒤로 깔끔하게 정리된 주방이 보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사를 하고 있는 김지윤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깔끔했어요. 먼저 여러분 학교의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는 1시간 동안 현재 상황을 설명했어요. 종이 접시로 인한 안전사고, 학교 측의 소극적인 태도,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김 선생님은 꼼꼼하게 메모를 하면서 귀 기울여 들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이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이걸 통해 아이들에게 환경 교육도 하고 있어요.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 자원을 소중히 하는 마음가짐까지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그녀는 카메라를 들고 주방으로 이동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모든 과정이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주방에는 대형 식기 세척기가 있었고 반짝반짝 빛나는 스테인리스 식판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특히 주목해 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김 선생님이 식판 하나를 들어 올렸어요. 이 식판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어서 뜨거운 음식을 담아도 손잡이가 뜨거워지지 않아요. 또 가장자리가 둥글게 처리되어 있어서 다칠 위험도 없죠. 그녀는 계속해서 놀라운 통계들을 보여줬어요. 저희 학교의 경우 지금 같은 형태의 스테인리스 식판을 사용하면서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한 답변이 이어졌어요.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절약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 2년 만에 초기 투자금을 회수했어요. 일회용품을 계속 구매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브라운 박사가 질문했어요. 세척 과정에서 위생 문제는 없나요? 김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히려 더 위생적이에요. 스테인리스는 고온에서 완벽한 살균이 가능하거든요. 플라스틱이나 종이 접시보다 훨씬 안전하죠. 더구나 요즘은 자외선 소독기도 있어서 이중으로 관리가 가능해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확신으로 바뀌어 갔어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김 선생님이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한국의 식판 제조업체 담당자를 알고 있는데 혹시 시범 운영용 식판을 후원받는 건 어떨까요? 한 학년 정도 시범 운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순간 모든 학부모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이건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제안이었거든요. 은서 씨가 바로 통역을 도와주겠다고 나섰고 저는 학교 측과의 협의를 맡기로 했죠. 하지만 이제 진짜 산이 눈앞에 있었어요. 바로 학교 이사회를 설득하는 일이었죠. 이사회는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열렸는데 다음 회의까지는 아직 2주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밤낮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어요. 브라운 박사는 연구 데이터를 정리해 주셨고 은서 씨는 한국에서 추가 자료들을 받아왔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은서 씨가 가져온 동영상이었어요. 한국 학교의 급식 시간을 찍은 영상이었는데 마치 잘 정돈된 레스토랑 같더군요. 드디어 이사회 날이 왔어요. 회의실에는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무척 진지해 보였죠.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줬어요. 지난 한 달간 발생한 안전사고들의 사진과 통계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죠. 한 달 동안 15건의 안전사고가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사고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이어서 스테인리스 식판의 장점을 설명했어요. 브라운 박사의 연구 결과와 시카고 사례를 보여주면서 이게 단순한 실험이 아닌 검증된 해결책이라는 점을 강조했죠. 하지만 예상대로 반박이 시작됐어요. 재정 담당 이사가 가장 먼저 목소리를 높였죠. 초기 비용이 너무 큽니다. 현재 예산으로는 불가능해요. 시설 관리 이사도 가세했어요. 세척 시설도 새로 설치해야 할 텐데 그럴 만한 공간도 없고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군요. 정말 난처한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제안이라도 예산 문제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걸까요? 그때 은서 씨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한국의 업체에서 연락이 왔는데 한 학년 분량의 식판을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하네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장이 안경을 고쳤으며 물었죠. 무상이라고요? 왜죠? 은서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업체는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우리 학교가 성공 사례가 된다면 그것이 최고의 홍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사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들이 거절할 명분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저희가 걱정하는 건 결국 아이들의 안전이에요. 이제 저희에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 학년만이라도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이사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죠. 좋습니다.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시범 운영을 해보죠. 단,
안전과 위생에 관한 책임은 학부모위원회에서 져야 합니다. 시범 운영이 시작되기 전 저희는 철저한 준비를 했어요. 은서 씨와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급식실 직원들과 회의를 했죠. 특히 김지훈 선생님이 보내준 매뉴얼은 정말 도움이 됐어요. 시판 세척부터 보관, 배식 방법까지 모든 게 상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하지만 첫날부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급식실 직원들이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하지 못한 거예요. 특히 배식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죠. 한 학생당 배식 시간이 이전보다 2배 정도 더 걸렸어요. 게다가 늦어지는 배식 때문에 학생들도 처음에는 불평이 많아졌죠. 솔직히 그때는 정말 불안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으니까요. 고민 끝에 우리는 김지훈 선생님에게 다시 연락했어요. 화상으로 우리의 배식 과정을 보여드렸더니 그녀는 즉시 문제점을 지적했죠. 김 선생님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시판을 어떤 각도로 들어야 하는지, 음식을 어떤 순서로 담아야 하는지, 심지어 배식구의 높이까지 조절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즉시 변화를 시도했어요. 주말 동안 급식실 구조를 조금 바꾸고 배식구의 높이도 조절했죠. 급식실 직원들은 새로운 방식을 연습했고요.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둘째 주부터는 배식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거든요. 직원들도 새로운 시스템에 점점 익숙해져 갔고 학생들의 불만도 줄어들기 시작했죠. 심지어 스테인리스 식판은 음식의 온도를 오래 유지해줬어요. 플라스틱 식판을 쓸 때는 급식을 먹다 보면 금방 식어버렸는데 스테인리스는 달랐죠. 특히 따뜻한 스프가 나오는 날이면 그 차이가 더 확연히 드러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퍼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다른 학년 학생들이 궁금해하며 급식판을 사용하는 학년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난 후 실험의 첫 번째 통계를 낼 수 있었어요.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식판 파손도 없었죠. 더구나 학생들의 급식 만족도는 오히려 10% 상승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 도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에밀리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한 말이 절 충격에 빠뜨렸죠. 엄마, 오늘 급식실에서 좀 무서운 일이 있었어요. 에밀리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급식실 직원 한 명이 와플을 남긴 학생에게 심하게 화를 내면서 음식을 남기면 안 된다며 그 자리에서 먹으라고 강요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아이들도 겁에 질려 있었대요. 다음 날 아침 일찍 학교로 향했어요.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미 여럿이 모여 있었죠.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급식실 직원들이 음식을 남기는 학생들에게 점점 더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급식 시간이 무서워졌대요. 한 학부모가 말했어요. 우리 애는 어제부터 배가 아프다며 급식을 안 먹겠다고 해요. 다른 학부모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니 문제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스테인리스 식판을 도입하고 아이들이 안전해진 건 맞지만 잔반을 줄일 수는 없었죠. 급식실 실장님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어요. 저희도 답답해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한 달 전보다 거의 30%나 증가했다니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학부모 회의에서 힐튼 호텔의 F&B 디렉터를 만났어요. 마이클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는 학교에 스테인리스 식판 도입 소식을 듣고 일부러 회의에 참석했다고 하더군요. 저희 호텔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어요. 마이클이 말했어요.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공감해서 마이클과 함께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디자이너로서의 경험을, 마이클은 호텔 운영 경험을 살려 전 세계의 사례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수많은 자료를 뒤지다가 우연히 일본의 한 기사를 발견했어요. 일본 최고급 호텔, 한국 중학생의 아이디어로 음식물 쓰레기 70% 감소.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니 나리타 힐튼 호텔이 한국에 무지개 식판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는 내용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이 아이디어가 서울의 한 중학생들이 개발한 것이라는 점이었죠. 즉시 마이클에게 연락했어요. 그도 이미 이 사례를 알고 있었더군요. 사실 저도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나리타 힐튼의 성공 사례는 우리 업계에서도 큰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무지개 식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때 제가 알아본 것들이 저희 학교를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거요. 자료들을 찾아보면서 점점 더 놀라웠어요. 무지개 식판은 단순한 디자인 혁신이 아니었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창의적인 해결책이었죠. 그들은 매일 932톤씩 버려지는 급식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아이디어를 떠올렸다고 하더군요. 에밀리랑 비슷한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꽤 정교하게 계산해서 만든 이 식판은 실제로 잔반량이 70%나 감소되는 효과와 학생 1인당 평균 잔반량이 130g에서 10g 이하로 줄어드는 성과까지 보였다고 했죠. 저는 이 방법을 보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테인리스 식판에 반영하면 잔반이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다음 날 아침, 학부모 회의에서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하지만 상황은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선 하나 그린다고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한 학부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어요. 이사회의 반응은 더 차가웠어요. 이제 와서 또 식판을 바꾸자고요? 이젠 진짜 예산이 없습니다. 재정 담당 이사의 말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죠. 그런데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뻗어왔어요. 바로 마이클이었죠. 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제가 한 학년 분량의 무지개 식판을 지원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마이클은 설명을 이어갔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으로 잔반이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오면 그 처리 비용 절감분으로 나머지 학년의 식판도 구매하는 겁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저는 희망을 느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또 다른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사회는 결국 마이클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저희는 후원해준 업체에 무지개 식판을 요청했고 식판이 도착한 첫 주는 정말 혼란 그 자체였어요. 급식실 직원들은 새로운 식판의 눈금을 이해하지 못했고 학생들은 여전히 많은 음식을 남기고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부모 회의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만 나올 뿐 그 누구도 해결책을 내세우지 못했죠. 그때 은서 씨는 조용히 손을 들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신은 한국에서 영양사로 10년 동안 있어본 경험이 있어 한식과 미국 음식 모두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무지개 식판에 맞는 정확한 양을 계산해 줄 수 있다고 했어요. 은서 씨가 본격적으로 급식실 개선 작업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왠지 모를 예감이 들었죠. 은서 씨는 먼저 급식실 직원들과 1대1 미팅을 가졌어요. 각자의 경험과 어려움을 듣고 해결 방안을 함께 찾아나갔죠. 특히 배식량 조절에 대한 그녀만의 노하우는 정말 놀라웠어요. 그녀는 각 음식별로 정확한 배식량을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햄버거 패티는 몇 그램이어야 하는지, 파스타는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 심지어 소스의 양까지도 무지개 식판의 눈금에 맞춰 정확히 계산은 했죠. 일주일이 지나자 첫 번째 변화가 나타났어요. 급식실 직원들이 무지개 식판의 눈금에 익숙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적정량을 담아내기 시작했죠. 두 번째 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학생들 사이에서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기 시작했거든요. 아이들이 서로의 식판을 보여주며 깨끗이 다 먹었다고 서로 자랑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치 작은 게임처럼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희는 첫 번째 통계를 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죠. 음식물 쓰레기가 80%나 감소한 거예요. 이사회도 학부모들도 이 결과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했어요. 캐서린, 우리 호텔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은데 혹시 당신이 우리 호텔용 식기를 디자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의 제안을 들으며 저는 직감했어요. 이제 정말 큰 변화가 시작될 거라는 거요. 저는 호텔용 무지개 식기를 개발할 때 기존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은 유지하면서도 은은하게 눈금을 새겨넣는 방식을 택했어요. 손님들은 그게 특별한 디자인 요소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그 사소한 변화가 가져온 결과는 어마어마했어요. 힐튼 호텔의 음식물 쓰레기가 70%나 줄어든 거예요. 호텔 측은 깜짝 놀랐고 곧 이 소식은 호텔 업계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상했던 대로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CNN이 에밀리가 다니는 학교와 힐튼 호텔의 사례를 다루면서
미국 전역에 관심을 받기 시작했죠. 게다가 한국의 지혜가 미국 학교의 급식 문화를 바꾸다라는 특집 프로그램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어요. 그 후 에밀리를 포함한 학생들이 급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오히려 점심시간만 기다린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리고 호텔 대표나 학교 이사장들은 한국 식판을 수입하고 싶어서 난리라는 소식을 들었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여러분이 한국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추천해주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